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재미있고 시원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의 지극히 평범한 여자입니다. 누구나 가슴의 사연 하나쯤 가지고 살고 있듯이 저에게도 웃기고도 황당한 사연 하나가 있어요. 이 일이 저에게 벌어졌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꿈 같은 이야기랍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며 모았던 돈으로 온라인으로 화장품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30이라는 나이가 되며 제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제 사업은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적자를 보았지만 1년을 버텨봤더니 그때부터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넓은 곳에 옮기고 직원들까지 고용하게 되어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일이 수월하게 풀려가며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때마침 저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생겼어요. 인물도 훤칠하고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이어서 마음의 문을 빨리 열게 되었죠. 그이와 저는 2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고 깊이 사랑한 덕에 100년 가약을 맺었답니다. 그가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가 틀림없다는 확신이 깨지지 않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결혼하고 2년만 같이 살기 원하셔서 예상도 못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자들이 군대 다녀오듯이 저도 2년만 꾹 참고 버티면 제가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시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였답니다. 시부모님의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남편에게 전해 듣게 되었는데 젊었을 때 노래를 하다가 만났다고 전했어요. 두 분 모두 가수의 뜻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음반을 내줄 제작자를 찾지 못해서 밤무대와 결혼식 축가를 부르며 사랑을 키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시집에 와서 바로 꿈을 접고 살림을 시작하셨고 시아버지는 결혼 후 음악의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음악학원에서 제자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연세가 있으신데 당신의 이름으로 노래교실을 열어서 많은 회원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다네요. 제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시어머니라면 끔찍하게 싫거나 피하고 싶은 대상 1위라고 하는데 저의 시어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답니다. 제가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에는 손도 못 대게 하셨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매일같이 해주셨어요. 또 길 가다 예쁜 옷을 보시면 당신의 며느리가 입으면 예쁠 것 같다고 선물도 자주 해주시고 몸살이 나서 끙끙 앓는 날에는 저를 간호하시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답니다. 저희 친정엄마보다 큰 사랑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시댁에서 사는 건 행복 그 자체였어요. 시어머니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제가 착해지는 기분을 항상 느끼곤 했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만큼 좋은 분이 아니셨어요. 앞서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음악교실을 하고 계시다 했는데 평생 시어머니의 속을 썩이셨답니다. 무슨 일로 시어머니를 힘들게 했는지 엽죽자 긴 한숨을 뿜어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네 시아버지는 내가 네 남편을 낳자마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 여자 몸매가 아이를 낳으면 조금 망가지는 거 알지? 그때부터 내 남편은 음악학원의 대학생 제자와 바람을 피우기도 시작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 아휴, 옛날에는 남들 시선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다지만 다 늙어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꼴을 보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야. 네?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님? 그동안 왜 참고 사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네 시애비와 진작 갈라섰어야 했는데 때를 놓쳐서 오늘날까지 왔구나. 요즘도 바람 피우는 게 분명한데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어. 이번에는 증거를 잡으면 무조건 끝낼 생각이다. 꼭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버님이 성실하고 가정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완전 기막힌 반전이네요. 요즘에 바람 피우는 거 참고 살면 바보 소리 들으니까 꼭 현장을 잡으시고 황혼 이혼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시아버지의 실체를 듣자 시어머니가 가엾게 느껴졌고 불쌍하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고 주말에는 저와 단둘이 나들이를 가거나 백화점에 쇼핑을 나갔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었는데 시아버지의 외도 증거는 잡히지 않아 이혼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결혼 생활을 끌고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잡아 위자료라도 제대로 받아야 억울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심부름센터에서 사람을 고용해 시아버지의 뒷조사를 하게 했는데 시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외도 증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댁 분위기가 썰렁한 가운데 이번에는 제 남편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잘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답니다. 그이가 말하는 폐업 이유는 동종업계 사업가들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렇다고 되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회사 차려놓고 놀러 다니느라 망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님,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는데요. 물론 성실하지. 지 애비 닮아서 노는데 말이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사업한다고 깝죽될 때부터 알아봤다. 엄마가 봤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놀았는지 말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들 무시하지 마. 아이고 그러셔. 그럼 성실한 우리 아드님은 이제 뭘 해서 먹고 살 거냐? 세기한테 미안하면 당장 노가다라도 뛰어.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나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거야. 아버지가 투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두 부자가 아주 손발이 척척 맞아서 좋겠다. 넌 새애기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그 나이 먹고 아빠한테 손 벌려서 사업을 하고 싶냐? 시어머니가 격앙되셔서 제가 중간에 나섰습니다. 어머님, 오빠 한번 믿어봐요. 그래도 게으른 사람이 아니니 다음 사업을 할 때에는 잘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틈틈이 찾아가서 도와주도록 할게요. 우리 새애기만 고생하게 생겼네. 저런 어리석은 놈이 각시 하나는 훌륭한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내가 새애기 너를 보면 미안해 죽겠다니까. 너도 전생에 죄를 지어서 내 아들을 만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머님도 참, 오빠가 어떻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해보는 거죠. NG가 나면 다시 찍으면 되는 드라마라고요.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청산유수가 따로 없어. 이런 아이가 내 며느리라니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다. 그렇게 남편의 망한 사업 이야기는 끝이 났고 시어머니와 즐거운 수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는 실력 있는 탐정을 고용해서 시아버지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탐정은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돈을 많이 줄수록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더 빨리 증거를 수집해주겠다고 일렀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데다 돈도 여유가 있을 만큼 잘 벌고 있었으니 탐정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빨리 증거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탐정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수집한 증거가 몇 개 있으니 전해주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미리 알리지 않고 깜짝 선물로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탐정을 만나러 나갔어요. 사모님, 제가 드리는 자료는 사모님의 시아버지 외도 증거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누구의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열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탐정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저는 일단 그가 내민 노란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뭐야? 보시는 바와 같이 사모님의 남편 사진입니다. 사모님의 시아버지를 미행했는데 남편분과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 한번 따라가 봤더니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네요. 제가 본 사진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이는 제가 사준 양복과 시계를 차고 있었고 결혼기념일에 사준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제가 해준 것들을 치장해서 상간녀를 만나는 사진을 보니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이와 상간녀는 어느 상가의 비상 계단에서 더러운 짓을 하는 걸 탐정이 용케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왔더라고요.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가슴을 주먹으로 두들겼습니다. 제 남편이 분명한 거죠? 이거 다른 사람 아니죠? 네, 사모님 눈으로 보신 게 분명합니다. 유감이지만 부군께서 외도를 하신 게 확실하죠. 저는 그 순간 이혼의 마음을 먹게 되었고 소송으로 가서 아주 잘근잘근 씹어버리기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건가요? 계속 추적해보도록 할게요. 곧 증거를 드릴 테니 작업 비용이나 더 입금해 주시죠. 탐정은 끝까지 돈만 밝히는 소리를 하고 떠나갔고 저는 흥분한 상태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들 좀 보세요. 그이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네요. 뭐야? 어디 봐봐. 어머, 이 짐승보다 못한 놈. 지 애비를 그대로 닮아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벌여? 내가 이런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정말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릴 것 같은 건 저예요, 어머님.
전 이제 더 이상 어머님 아들과 살 수 없어요. 이혼할 거라고요.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자식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서 이 사달이 난 거야. 너에게 끔찍한 상처를 안겨줘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어머님이 왜 미안해해요? 어머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사실은 제가 시아버지 뒤를 캐려고 탐정을 고용했어요. 외도 증거를 찾아서 어머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말이죠. 그런데 탐정이 우연찮게 남편의 외도를 찾게 된 거라고요. 그런 거였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날 위해 그런 일도 마다치 않고 해주다니 너무 고맙구나. 하지만 고마움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 이제 새애기 너 어떻게 할 생각이니?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이혼해야죠. 저는 그이가 한 짓을 절대 참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럼 너와 나의 사이도 갈라지는 거니? 앞으로 볼 수 없는 거야? 라고 저와 이별하는 걱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고, 어떤 대답을 해도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것 같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어머니와 침묵한 채 어색한 분위기로 며칠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여럿 만나러 다녔답니다. 그러던 중 탐정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외도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에 저는 어색했던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정말이야? 네 시비가 바람난 증거를 잡았다고? 그렇대요. 얼마나 치밀하게 바람을 피웠는지 탐정이 미행하는데 엄청 힘들었다고 해요. 지금 만나기로 했으니까 저와 같이 나가서 확인하도록 해요. 그래, 알겠다. 드디어 이놈의 영감탱이랑 갈라서겠구나. 못해도 재산의 절반 이상을 빼앗고 말겠어. 그렇게 시어머니와 다급하게 준비해서 바로 약속 장소로 달려나갔는데 저희가 너무 빨리 도착했는지 탐정이 아직 보이지 않았답니다. 곧 올 거예요.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세아가, 나 지금 손이 너무 떨린다. 이게 좋아서 이러는 거겠지?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아버님과 무조건 이혼하세요. 절대 봐주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옛날 세상이 아니라 21세기니까 아무도 어머님께 손가락질 못해요. 알았다, 새애기. 네가 나에게 귀인인가 보다. 비록 내 아들 자식이 끔찍한 상처를 줘서 며느리로는 끝이 났지만 평생 널 은인으로 여기며 살도록 하마.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신 고맙다, 미안하다를 번갈아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나오겠다는 탐정은 30분이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 이상하게 없는 번호라고 알리는 수신음이 들렸습니다. 다시 번호를 확인하고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기분이 쎄한 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사정을 알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저희는 허탕을 치고 다시 돌아갔답니다. 이윽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있더군요.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어이, 두 사람 어딜 다녀오는가? 얼굴을 보아하니 누굴 만나러 갔다가 허탕치고 온 것 같네. 그러게 말이에요. 엄마랑 당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마치 탐정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두 사람의 말을 듣자 제가 탐정을 고용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탐정을 만나러 간 건 어떻게 알고 있었어? 당신도 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거 몰라? 탐정 그놈이 아버지 불륜 사실을 수집해서 딜을 하더라고. 아버지가 돈 좀 있는 걸 알았는지 사진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목돈을 주셨는데 그리고 당신한테도 사진을 줬다고 나한테 귀뜸을 해주면서 몇 푼 받아갔어.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숨겨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다시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당신 그 사진 가져갔어? 당장 내놔! 라고 소리쳤더니 이미 없앴어. 그거 수거하려고 오늘 탐정이 널 불러낸 거야. 당신이 없는 틈을 타 사진을 찾아서 불태우려고. 라고 말해서 탐정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저는 화가 치솟아서 함께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이혼을 받아들였답니다. 당신하고 새애기 말이야. 의붓중으로 남편을 감시했다는 증거가 우리한테 있어.
탐정놈한테 찾아가서 불륜 증거를 찾아달라고 한 의뢰서가 내 손안에 있다고. 너희들은 엄한 사람을 의심했으니 아주 큰 죄를 저지른 거야. 이혼은 당연히 하는 거고 두 사람은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가는 거야. 알아듣겠어? 맞아, 여보. 우린 벌써 변호사를 알아보고 자문까지 다 받았어. 당신이 맨몸으로 나간다면 소송은 하지 않을게. 날 파렴치한으로 몰려고 한 죄를 묻어버리고 싶으면 조용히 도장 찍고 나가면 돼. 시어머니는 낙담하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고 저는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바람 피운 게 들키니까 바로 이혼하자고 하네? 마치 이혼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말이야? 난 이혼할 마음 없었어. 당신을 계속 마누라로 두고 애인도 계속 바꿔가며 사귀려고 했지. 그런데 당신이 탐정까지 붙여서 나를 엿먹이려 했는데 어떻게 계속 같이 살겠어? 결혼이야 다른 여자랑 다시 또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천하의 쓰레기 같으니라고. 아버님을 그래도 빼다 박았구나. 제가 흥분해서 화를 냈더니 시아버지가 말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아가! 원래 인생이란 게 될 놈만 되는 거야. 네가 뒤에서 별짓거리를 다 했지만 결국은 될 놈인 우리가 이긴 거라고. 내 아들이 아주 무서운 여자랑 결혼한 걸 이제야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여하튼 나와 당신, 아들하고 새애기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도록 하자. 아까도 말했지만 도장 찍고 맨몸으로 나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서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의부증 환자로 만들어서 말이야. 시어머니와 저는 할 말을 잃어서 허공을 주시하며 한숨만 연거푸 쉬었습니다. 상황이 완전 역전되었으니 마음속이 폐허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푸념하며 말씀하셨어요. 새애기, 너를 믿은 게 신락 같은 희망이었는데 알고 보니 끝없는 절망이었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야. 괜한 희망을 품은 게 잘못이지. 위자료고 뭐고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되는구나. 나는 돈 한 푼도 못 받아도 저 인간이랑은 1분 1초도 같이 살 수 없다. 이대로 포기하시려고요? 어머님, 제가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볼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끝났어. 더 이상 이 인간이랑 엮이기도 싫고 이름 석자도 듣기 싫다. 다 필요 없다고. 그러자 남편이 희죽거리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당신도 엄마처럼 현명하게 결정해. 도장을 찍든가 법원 가서 개망신당하고 끝장을 보든가. 좋아, 도장 찍을게.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랑 진흙탕 싸움을 해야겠어? 그래봤자 내 속만 썩어 나가겠지. 서류 줘. 저와 시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시간부로 당신이라는 얼간이랑은 끝이야. 그리고 박승재, 너도 이젠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이 사람이 귀한 내 아들한테 쓰레기라니! 하여튼 여자들이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집 구석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승재야, 우리 여자 보는 눈 좀 높이자. 네, 아버지. 다음에 결혼할 여자는 절 미행하지 않는 순진한 여자로 꼬셔야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와의 연을 끊자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그래야겠네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엄마. 앞으로 잘 사슈. 두 사람은 끝까지 저와 시어머니를 조롱하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언젠가 복수할 기회가 찾아오리라 믿고 저희 고부는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희는 일단 고픈 배를 달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대화 없이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핸드폰에 알림 소리가 들렸는데 시아버지가 2천만 원을 입금해준 소리였습니다. 4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고작 2천만 원이 전부네. 이런 몹쓸 놈. 정말요? 진짜 너무하셨네요. 이게 다 제 탓이에요. 그놈의 탐정이 이런 식으로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요, 어머님. 제가 괜히 나서는 바람에 일을 망치고 말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넌 나를 도와주려고 한 거잖니.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새애기 널 만난 거란다. 그러니 괜한 신경 쓰지 마. 이제 어떡하죠? 어머님은 어디로 가실 생각이에요? 어디 가서 작은 방이라도 구해야지. 새애기 너는? 저는 사무실 쪽방에서 지내다가 살 곳을 마련하든가 하려고요. 으유, 이게 무슨 꼴이니? 남자들한테 제대로 당하고 말았네. 그러게요. 나중에 우리가 받은 수모를 꼭 돌려주도록 해요.
저희는 식당에 나와서 술을 한 잔 곁들이고 노래방을 찾아갔어요. 가수 뺨치는 시어머니의 노래를 듣는데 몇 시간 전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까먹을 정도로 몰입이 되었답니다. 저는 노래를 못해서 시어머니께 계속 앵콜을 외쳐서 시어머니의 콘서트 무대가 되었죠. 임수희의 애모를 부르실 때는 진짜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이 실력을 뽐내지 못하고 사신 세월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 그때 노래방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노래를 하셨고 저는 그 노신사를 빤히 보았어요. 나가라고 말하려 했는데 시어머니를 그윽하게 쳐다보는 게 노래를 듣고 반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신사와 같이 관객이 되어 시어머니가 열창하는 걸 바라보았답니다. 이윽고 노래가 끝나자 노신사의 박수가 크게 울려 퍼졌고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며 화들짝 놀랐어요. 어머나,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여사님의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 저도 몰랐던 용기가 샘솟아서 이곳에 들어왔네요. 정말이지 훌륭한 솜씨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지금 재밌게 놀고 있으니 방해 말고 나가시죠. 어머님, 그러지 말고 용기 있게 오신 분인데 잠시 합석해요. 어르신, 이쪽에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따님이 여사님을 닮아서 참 미인이네요. 제 아들놈에게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로 예쁘십니다. 어르신, 여기 오신 건 저한테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시죠. 아, 고부 사이였군요. 여하튼 여사님의 노래에 반했습니다. 진심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됐거든요. 나는 남자라면 아주 질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금 남편이랑 이혼 도장 찍고 나왔다고요. 오, 예. 그럼 여사님 싱글이시군요. 저도 싱글입니다.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맥주도 한잔 합시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싫다고 하셨지만 제가 노신사를 계속 머물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반했으니 잘해보면 좋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노래방에서 실컷 즐기고 나와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노신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시어머니께 사랑을 고백했답니다. 저는 이쯤에서 빠져줘야 한다고 판단해 먼저 집으로 돌아갔네요. 그리고 얼마 뒤 합의 이혼을 하고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세아가 나 말이다. 그때 노래방 헌팅남이랑 살림 차렸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벌써 진도가 거기까지 나갔어요? 지금 시대가 21세기 아니니 우리의 사랑은 신축 아파트와 같다. 금세 지어졌지? 어머님, 축하드려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고맙구나 아가. 그럼 이만 가볼게. 다음에 볼 수 있는 거지? 그럼요. 어머님과 저는 친구잖아요.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와 헤어졌는데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답니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과거가 엮여있는 사이라서 그런 것인지 연락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나마 시어머니가 행복하시길 기원했답니다. 6개월이 지나고 과거가 희미해져서 큰 스트레스 없이 제 할 일을 잘 해냈어요. 살아보니 건강하고 사고가 없으면 살만한 인생이라고 느꼈죠. 그런데 무탈했던 저에게 아주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놓치는 바람에 앞에 있던 람보르기니를 박아버린 겁니다. 그 비싼 차를 박아버렸으니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비우고 차에서 내려 차주에게 다가가 90도로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놓아버렸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네, 살짝 부딪혔는데 다쳤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을 부르도록 할게요. 저기요. 됐습니다. 살짝 까진 정도인데 뭐하러 보험을 불러요? 그냥 가세요. 네? 이 비싼 차를 박았는데 그냥 가라고요? 정 그냥 가기 뭐 하시면 전화번호나 주고 가요. 나중에 밥이나 사세요. 밥이야 10번이고 살 수 있죠. 정말 보험 처리 안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딴소리 하시는 거 아니죠? 저 그런 양아치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른 전화번호나 눌러주세요. 저는 제 번호를 넘겨주고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리고 차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람보르기니 차주에게서 연락이 왔고 약속한 대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비싼 음식을 고를 줄 알고 각오하고 나갔는데 돼지국밥 집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이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맛집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 2그릇 드세요. 제가 비싼 차를 박았는데 그 정도는 사드려야죠. 저기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오늘 한 번 밥 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네? 그럼 얼마나 밥을 사야 하죠? 100번이요. 100번이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차라리 수리비를 달라고 하세요. 싫은데요? 전 그쪽하고 100번의 데이트를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제야 차주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전화번호를 가져갔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바람둥이처럼 보여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비싼 차로 얼마나 많은 여자를 꼬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딴 거에 관심 없습니다. 잔말 말고 수리비 청구하세요. 보험 처리할 테니까. 그래요? 그럼 범퍼까지 싹 갈아야겠네요. 그럼 대충 얼마가 나오려나? 중고차 한 대 값은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살짝 긁힌 정도인데 범퍼를 갈다니요. 그러니까 저랑 100번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전 바람둥이도 아니고 비싼 차로 여자를 꼬셔본 적도 없습니다. 아, 한 번은 있네요. 바로 지금이요. 차주는 계속해서 저에게 관심의 말을 전하더니 저 사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진심으로 아가씨랑 잘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귀어 봅시다. 물론 대답은 바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쐐기를 박더군요. 그날은 그냥 무시하고 돌아갔는데 차주의 대쉬는 매일 반복되었어요. 제가 지은 죄가 있어 밥 사달라고 하면 안 나갈 수 없어 나가서 그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자주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도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참 사람 앞일은 모르는 일이라더니 접촉사고로 인연이 되고 말았죠. 그와 연애를 하는 동안 제 마음은 편안했어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기분과 멋진 남자를 만난다는 설렘이 더해져서 제 삶의 의욕이 2배로 늘어난 느낌이었답니다. 저희 2사람은 1년여간 이어지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네요. 똥차가 지나가고 벤츠가 저에게 온 것인지 하늘이 저를 가엾게 보시고 좋은 사람을 보내주신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이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상견례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된 장소에 나가자 엄마 아빠가 먼저 놀라셨어요. 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싶어 예비 남편의 부모님을 봤더니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전 시어머니셨던 겁니다. 그 노신사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시어머니 말이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시어머니께 달려가고 시어머니 역시 저를 향해 2팔을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2사람은 큰 소리로 오열했습니다. 새아가! 우리 새아가가 내 새아들의 색식감이라니! 이건 하늘의 뜻이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고부 사이가 되는 운명이라고.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죠? 희준 씨 새어머니가 어머님이라니요. 저는 시어머니 복이 터졌다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얼싸하는 채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예비 남편과 식구들 모두 웃으며 저희를 지켜보았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상견례를 시작했고 당연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결혼 날짜를 잡고 웃는 얼굴로 헤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앞으로 자주 보게 되어 기쁘다며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답니다. 저 역시 너무 행복해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 달 뒤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을 일부러 시댁과 가까운 곳에 마련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자주 보고 싶어서 고른 집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원수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10층 건물에 건물 주셨는데 거기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전 시아버지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저에게 달려와 알려주셨고 복수할 기회가 오면 같이 쳐들어가서 응징해주자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전 시아버지가 이전 건물에서 노래교실 할 때 무슨 불법적인 일을 벌이신 적이 있나요? 글쎄, 내가 아는 건 없지. 아무래도 그 인간이 여자들한테 치근덕대는 꼴을 보기 싫었으니 가본 적이 없다. 아, 그러셨구나. 시아버지 성격에 또 여자들을 꼬실 게 뻔하니까 불륜 같은 거 잡아서 개망신을 주자고요. 분명 걸려들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탐정을 고용해서 시부 뒤를 캐기로 했어요. 예전처럼 뒤통수를 맞을까봐 배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죠. 여하튼 탐정은 노래교실에 직접 등록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첫날에는 별일이 없다고 전했어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얼마 뒤 탐정이 큰 건을 잡아냈다며 기쁜 목소리로 불러냈답니다. 저는 곧장 시어머니께 연락해 같이 탐정을 만나러 가자고 했고
잠시 후 탐정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불륜 사진이 아니었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진이었죠. 여기 노래교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술판 버리고 남녀가 뒤섞여 춤을 추네요? 아니, 이건 춤이 아니라 더러운 스킨십 같아요. 맞습니다. 보신 대로 여기 주인은 노래교실을 가정한 불법 카바레를 운영하고 있어요. 학원으로 사업자를 내고 술도 팔고 남녀가 더럽게 노는 곳으로 쓰고 있죠. 이 정도면 의뢰인께서 생각한 불륜보다 더 큰 파문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여기 수고비요. 조금 더 넣었으니까 만족하실 겁니다. 그러자 탐정은 자리를 떠나갔고 저와 시어머니는 지저분한 사진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밤 노래교실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죠. 불법적인 짓을 하고 있으니 문이 잠겨 있는 게 당연할 만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더니 잠겨 있는 유리문에 던져서 부셔버렸답니다. 어머님! 세아가 이제부터 재밌을 거야. 가보자고. 깨진 유리를 조심히 넘어가 캬바레 현장에 발을 딛게 되자 전 시아버지의 놀란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화기의 안전핀을 치아로 뽑아버리고 하얀 분말가루를 난사했습니다. 카바레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기침을 콜록거리며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단 한 사람, 전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남았답니다. 아이, 여자 공무원이나 쫓아다니는 발정난 개나리야. 오랜만이다. 네가 어떻게 여길 알고 온 거야? 그리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긴 너한테 복수하는 짓이지. 이리 와, 이 자식아! 시어머니는 다시 소화기를 난사하면서 시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가자 용케 잘 피해서 도망치려 했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소화기를 던져서 시부의 뒤통수를 정확히 맞췄어요. 결국 바닥에 쓰러진 시아버지는 하얗게 떡칠한 얼굴로 기어 나가려고 했네요.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불법 영업 현장을 확인하고 시아버지를 경찰서로 끌고 갔답니다. 그래서 결국 엄청난 벌금과 무기한 영업 정지를 당해서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권리금은커녕 노래교실에 쏟아부은 인테리어 비용을 허공에 날리고 거지꼴로 나갔답니다. 이로써 시어머니의 복수는 아주 통쾌하게 끝이 났네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새로운 취미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평소 골프를 좋아했는데 저와 함께 필드에 나가고 싶다면서 여러 번 졸라댔죠. 골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는 몇 번이나 거절하다가 남편의 애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처음 골프장에 가보니 바람 쐬기 좋은 곳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골프는 대충 치고 산책이나 하는 기분을 만끽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저 멀리에서 제 눈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키리 복장을 입고 있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제 전남편이 확실했답니다. 시아버지가 노래교실 겸 캬바레를 말아먹었더니 전남편이 꽁돈 받을 곳이 없어서 캐디로 전략한 것 같았죠. 그런데 이 인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자한테 찝쩍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저와 남편이 같이 보고 있는데 제 표정을 읽은 남편이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누군데 그렇게 인상 쓰고 보는 거야? 저 여자 알아? 아니, 여자 말고 남자 캐디. 저 자식이 내 전남편이야. 지금 여자 꼬시려고 하는 거 봐라. 아주 똥개가 따로 없네. 그래? 당신이 말한 그 개자식이 저 자식이란 말이지? 난 저 개자식이 꼬시고 있는 여자를 아는데 말이야. 내 전부인이야. 당신 전부인? 그럼 골프는 다음으로 미룰까? 괜히 마주치면 당신이 난처하거나 민망할 수 있잖아. 그럴 필요 없어. 저 사람이나 나나 쿨하게 헤어졌거든. 저 자식이 이혼한 마누라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골프를 치자고 하고 당신 전남편한테 복수 좀 해볼까? 내가 당신 속을 시원하게 해줄게. 어? 무슨 짓을 하려고? 나만 믿고 따라와봐. 어이, 김혜수! 오랜만이야? 어머, 오이준! 새 장갑 갖다더니 마누라 예쁘다. 축하해. 이윽고 남편의 전부인이 저희 쪽으로 걸어왔고 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전 찝쩍대던 캐디의 정체를 알리며 같이 골탕을 먹여보자고 작전을 짜더군요. 저런 놈은 매가 약이지. 그럼 나랑 같이 치자. 저 자식 데리고 다니면서 뭘로 골탕 먹일지는 네가 알아서 하고. 고마워, 김혜수. 그럼 가볼까? 잠시 후 전남편이 골프 가방을 들고 저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이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랐지만 일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지 아는 체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는 체 하지 않고 남편 옆을 걸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전남편에게 골프채를 받아들고
골프공을 있는 힘껏 날렸어요. 그리고 카트를 타고 공이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고 다시 남편이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이때 전 남편이 피곤했는지 하품을 쩍 하면서 눈을 감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남편이 몸을 돌려서 골프공을 있는 힘껏 때렸고 그 골프공은 하품하던 전 남편 입안에 홀인원 했답니다. 아주 제대로 맞아서 앞니와 아랫니 4개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내 이빨 모조리 갈렸잖아. 이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뭐하는 짓이긴 골프공을 네 주둥이에 날린 짓이지. 여보 어때? 이제 속이 좀 풀려? 엄청 재밌는데? 예전에 저 자식 주둥이를 날렸으면 했는데 당신이 제대로 날려줬어. 그러자 전 남편이 이것들이 짜고 나한테 이따위 짓을 해? 야, 이 자식아. 너 바로 신고할 거야. 경찰서에 갈 준비하라고. 라고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에 제 남편이 이빨 하나에 300씩 줄 테니까 합의하지. 그거면 너도 남는 장사일 텐데. 라고 비웃으며 말했더니 전 남편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네, 고객님. 그럼 마저 골프 치시죠. 계산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돈 준다니까 바로 비굴 모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왕 옥수수 턴 김에 제가 옥수수를 더 털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얼마든지 그래도 좋다고 말했어요. 야, 너 돈 좋아하지? 그럼 나한테 2대만 맞아라. 한 대당 100만 원씩 줄게. 100만 원? 네가 때리는 거지? 네 새남편한테 대신 때려주는 거면 안 맞을 거야. 아니,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할래 말래. 그래, 까짓것 하지. 어차피 강냉이 다 틀렸는데 너한테 2대 맞는다고 어떻게 되겠냐? 야, 빨리 쳐봐.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하고 복싱을 배웠다는 말은 안 드렸죠? 이혼 후 전 남편을 두들겨 패고 싶어서 복싱을 6개월 정도 배웠답니다. 그때 관장님이 제 실력이 출중하다고 프로 데뷔를 권유하시기도 했죠. 어쨌든 저는 얼굴을 내밀고 있는 전 남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어금니 하나가 7번 홀에 대굴대굴 굴러가 골인했답니다. 아직 한 대 남았으니까 일어나. 뭐야 방금? 당신 주먹으로 때린 거 맞아? 몽둥이로 때린 거 아니야? 그이는 다시 일어나 얼굴을 가져다 댔고 저는 왼주먹으로 그 자식 면상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도 바닥에 나뒹군 전 남편은 기침을 하며 어금니 2개를 뱉어냈습니다. 당신 뭐야? 안보 사이에 탈신이라도 된 거야? 내 생에 이런 강력한 주먹은 처음이라고.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 믿고 갈고 닦았다 이 자식아. 이윽고 전 남편이 지갑에 있던 현금 뭉치를 꺼내 들더니 이빨 빠진 그 자식이 싱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더군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 등신. 이 돈 받으려면 각서 붙었어. 나중에 딴소리하거나 소송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네, 사장님. 되겠습니다. 저와 남편과 전 부인은 그 자식의 말에 깔깔대고 웃었고 각서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저는 서비스라고 전하며 따귀 5대를 추가로 갈겨주었습니다. 이 정도 돈을 받아가는데 보너스는 받아가야지 않겠어? 그럼 잘 있어라 등신아. 아싸, 오늘 돈 받았다. 이거 다 얼마야? 나 부자 되게 생겼다. 바닥을 기며 돈을 줍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골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에게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를 날렸네요.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했더니 아주 잘했다며 저를 칭찬해 주셨고 당신의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게 한 걸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 남편과 만나지 않고 있어요. 전 시부와 똑같은 놈이라며 안 보고 사는 게 속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이 진짜 아들 같다며 엄청 챙겨주시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와 시어머니가 남자들에게 당했던 과거와 훗날의 복수전까지 있는 그대로 써보았네요. 많이 웃기시고 시원하셨죠? 그럼 저는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도 대단한 분이시네요. 처음에는 안타깝게 보였는데 마지막 반전을 읽으니 제 속이 후련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 필립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